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은 시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리를 하고 잠시 후에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좀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8시 전입니다. 8시 전인데 오전 6시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일본 상공 북부 쪽을 좀 통과를 했다는, 그리고 7시부터 상임 NSC인가요? 그게 좀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말 전에도 미사일 발사 부분들, 아니 미사일 발사보다 거리가 좀 짧은 거 있죠. 발사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 9월 9일 날이 북한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을지훈련 부분들이 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성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괌 포격 관련된 부분들로 기성권 제압 부분들 서로 기싸움 부분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기성권 좀 더 많은 조건 부분들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런 포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진행되다 보면 시장에서는 조금 위축될 수 있겠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지금 장세 자체는 가는 종목만 어디 쪽에 수급이냐 모멘텀이냐 정책적이냐 이런 게 쏠리는지 그 종목군들만 각계전투식으로 치고 간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저는 일단 상당 부분 많이 감소되는 측면으로 보지만 소폭 잠시 영향 주면서 탄력 부분들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어제 보면 중국 시장의 강세가 나왔고, 나스닥에서 애플 효과 9월 12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애플 차기 스마트폰의 판매 출시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모레 V30 이제 1일부터 IFA가 독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쪽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계속적으로 열어두시고, 지금 LG나 삼성 쪽에서는 가전제품을 통해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 있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 구글 폰하고 구글과 제휴 부분들을 하면서 가전 쪽에 대한 이런 프로모션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 부분들이 됐고, 여기에 이제 어제 보면 나스닥이 애플이 강세가 나왔고, 바이오, 우리가 이제 코스닥 쪽도 바이오 지난주부터 얘기를 좀 드렸었죠.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제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흐름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오늘 이제 중요 부분들로 보는 부분은 삼성이 시안공장 7조 거의 한 8조 원대까지 투자 확대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8조 원 정도 근접하는 부분들을 좀 진행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 영향은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도시방 인수 부분에서 거의 이제 물이 건너간 것 같다는 느낌 부분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향후에 저렇게 되면 투자 확대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D 랜드 관련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 위기 부분들, 도시바가 만약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하고 도시바가 시장 점유율 부분을 흡수할 경우는 삼성전자가 거의 40% 정도 지금 랜드 플래시 쪽의 시장 점유율을 38%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40% 정도 잡고, 웨스턴 디지털이와 도시바라든지 거의 15%, 16% 전후여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30%까지 시장 점유율이 따라오죠. 예전에 D램에서도 이런 전략 부분들을 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나노 쪽에 엄청난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있죠. 손익분기점 자체를 확연하게 틀리면서 하위 업체를 고사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직까지 뭐 랜드 플래시 쪽에서는 치킨 게임 부분들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디램 쪽은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가 어떤 3강 구도 부분들을 유지하는 하나의 중심축 역할 부분들을 했는데,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이 큰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1차적으로 보실 부분 1번 웨스턴 디지털과 도시바의 만약에 합병 부분들이 됐을 때 떠오르는 경쟁 구도 부분에서 어떤 기성권을 잡는 역할 부분도 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시장 자체이죠. 세계 메모리의 거의 한 뭐 절반 넘죠. 60% 정도 구매하는 시장이니까, 우리 랜드 플래시 시장 자체고 수요 부분도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대응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저는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좀 키우셔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서도 3D 랜드 관련된 부분이 있죠. 3D 랜드하고 OLED 쪽인데, 기존의 OLED 쪽에서는 약간 플렉서블 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권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테크니컬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는 그 PCB 기판 쪽에서 SLP 관련된 테크니컬 관련된 그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관심권을 좀 두셔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어차피 지금 종목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독일 BMW의 OLED 조명 부분들, 내년부터는 그 뭡니까, BMW라든지 아우디 쪽에도 제품 공급 부분들을 좀 진행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실내외 조명 등 있죠. 그래서 독일차의 OLED 조명 부분들, 대량 공급 부분들을 얘기를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에 그 IFA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우리 뭐 최근 기사 부분들 보면 LCD 쪽은 중국의 경쟁력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중국한테 졌다라는 표현 부분들 보다는 어떻게 보면 LCD 쪽은 우리나라는 이미 손 놨어요. 거의 한 2, 3년 전에 놨고, 이제 그걸 중국의 뭐 시장 점유율 부분들 뺏겼다고 보면 충분하나, 기술 자체가 LCD보다는 OLED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고, 저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렉서블 쪽 부분들 보면 LCD로는 그 BLU가 없기 때문에, BLU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상당 부분 전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LCD 쪽 보면 10세대 쪽에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부분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LG 디스플레이 이번에 P10 공장에서 물론 LCD 쪽의 라인 부분들로 먼저 양산 준비 부분들 하고, 언제든지 몇몇 장비만 추가를 하면 OLED 쪽으로 장비 전환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저렇게 독일차의 BMW라든지 그 다음 내년부터 아우디의 대량 공급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면 P10 공장에서도 중소형, 그 다음 대형 OLED 부분들의 판매 확대 부분,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이제 뭐 장비주들도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쪽 반도체하고 OLED하고는 틀립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보면 일반 D램 쪽 장비가 있고, 미세화 과정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D 랜드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보면 LCD 쪽이 있고 OLED 쪽이 있어요. 좀 틀려요. 근데 LCD 쪽은 우리나라 건 볼 필요는 없어요. 중국의 시장 점유율 부분을 올리는, 그 다음에 판매 부분을 확대하는 보려면 그쪽을 보셔야 되고, 아니면 OLED 장비 쪽에서는 소재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OLED 장비 부분들,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키워드 부분들은 3D 랜드 관련된 장비 밸류 라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미사일 발사 좀 이제 식상해요. 제가 뭐 둔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 부분들은 그냥 잠깐 단기 소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계속 그 뭡니까, 인종차별 관련된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좀 떠올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노동절의 기름사, 불확실성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시장에서는 괜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탄핵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9월달부터는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부채 한도 부분들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세게 질러놓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어제 보시면 그쪽 허리케인이 물폭탄을 내렸죠. 물폭탄에서 지금 유가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하락 부분 나왔어요. 유가가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서 텍사스 쪽 원유 공장이 가동 중단 부분들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이 있죠. 가솔린 가격이 2% 정도 상승.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런 물폭탄하고 최근에 그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92 전후에서 움직이고, 유로화가 달러 약세에 따라서 반등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금 가격도 반등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는 요건 부분들은 트럼프 불확실성. 근데 이것은 뭐 트럼프보다는 저는 그 9월 달에 부채 한대하고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마이너스 여건, 변동성을 만들 요건이고, 어차피 장세 자체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서 개별 종목군들 지수는 관심 주지 마시고, 당분간은 삼성 시한 7조 원대 거의 8조 원대 투자 확대 부분하고 LG 디플의 전장 OLED 공급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 좀 보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 둬야 될 체크 포인트 부분들을 정리를 좀 여기서 마무리 드리면서 특이사항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스팟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오.